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풍 같은 인생이란 노래를 싣고 나들이 나가셔서 댄스를 하시는 어르신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소풍 하면 제일 먼저 보물찾기가 생각나는데요. 저희 실버대학은 어르신들께서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마음의 보물을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치매 예방과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솜유일을 사랑의 이름표 노래에 맞춰서 함께 하시고, 이어서 구연동화 3년 고개를 보시겠습니다.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면 깨어지는 유리알 같은 사랑은 아픔인 거야.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일 수 없잖아.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고 후회하는 어리석음은 쓰라린 눈물인 거야.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일 수 없잖아.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면 깨어지는 유리알 같은 사랑은 아픔인 거야.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일 수 없잖아.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엄마, 왜 우는겨? 엄마, 울면은 호랑이가 잡아간대요. 울지 마. 그래,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게요. 와, 신난다. 그래, 그래. 삐리리. 이상하고 이상한 3년 고개. 옛날이었어요. 3년 고개란 전설이 있었어요. 아, 글쎄,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는 못 산대요. 그런데 막둥이 할머니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 아이고. 아, 여기가 3년 고개라지. 어이, 이 고개에서 넘어지면은 3년밖에는 못 산다지. 조심해야겠어. 아, 우리 막둥이 장가도 보내고 손주도 보려면 말이야. 조심해서 가야지. 아이고, 아이고, 조심. 아이고, 내가 3년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네. 아이고, 이를 어찌한다. 우리 막둥이 장가도 보내고 손주도 봐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3년 고개에서 넘어지신 막둥이 할머니는 집에 가셔서 슬픔에 잠기기 시작하셨어요. 아, 엄니. 식사는 하셔야죠. 막둥아. 글쎄, 내가 그만 3년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단다. 이젠 잠은 뭐하고 밥을 먹으면 뭐하겠냐. 다 소용없다. 이제 내가 3년밖에는 못 사는 게야. 막둥이 할머니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알아, 네 들었나?
있나? 아 글쎄 막둥이 할머니가 3년고개에서 그만 막 자빠졌단다. 뭐라고 얘? 아이고 이를 어째을까이?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3년밖에 못 사는 기라 얘. 그러면 이 소문이 또리 귀에도 들이가기 시작했어요. 응? 할머니가 3년고개에서 너무 지셨다고? 내가 가서 고쳐드려야겠다. 할머니, 할머니, 걔 누구요? 할머니, 저 또리예요. 우리 할머니 병을 고쳐주려고 왔어요. 뭐라고? 이 녀석! 너같이 쬐끄만 녀석이 어찌 할미의 병을 고친단 말이냐? 어서 가거라 어서 가. 이 버리장머리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할머니,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DJ drop the beat. Let's go. 이상하고 이상한 3년고개. 할머니는 그곳에서 넘어졌다네. 한 번 넘어지면 3년, 두 번 넘어지면 6년, 세 번 넘어지면 9년. 예예. 아이고 또라, 네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어서 3년고개로 가야겠어. 3년고개에 도착한 할머니는 그 고개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구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 구르세요. 아, 이러다가 천년 만년 사시겠어요. 아이고, 또라, 정말 고맙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살려주었어. 아이고, 내 생각 속에 갇혀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고맙구나. 내가 네가 어리다고 무시했는데 미안하구나. 아이고. 우리 이제 막둥이 장가도 보내겠어. 우리 친구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답니다. 어려울 때 내 안에서는 길이 없어요. 하지만 지혜자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반드시 방법이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라헬아, 할머니 이야기가 재미있었어요. 네, 재미있었어요. 할머니가 또 해줄까요? 네, 또 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라헬이가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3년고개를 넘고 또 넘어오시면서 마음은 이미 청춘으로 돌아오셨죠? 어르신들 나이가 드실수록 뼈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홍화씨를 이용한 건강 레시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잘 보시고 건강하게 행복한 노년, 팔팔한 청춘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 트로트, 내장산과 여백 두 곡의 노래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기운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뼈를 건강하게 하는 장생 식재료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홍화씨인데요. 홍화씨에 대해 알아보고 또 홍화씨를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손쉽게 만들어 한 끼의 식사를 대용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건식 찹쌀가루인데요. 찹쌀가루에는 건식과 습식이 있습니다. 건식은 물기가 수분이 전혀 하나도 없는 가루이고요. 습식가루는 우리가 집에서 물에 7시간 이상 쌀을 담궈서 방앗간에서 빻았을 경우 그건 수분기가 많이 들어있는 습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손쉽게 건식 찹쌀가루를 이용해서 떡을 만들겠습니다. 3컵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소금을 넣어 주시고요. 원당을 넣어 주시고요. 찹쌀은 원래 요리를 하고 나면 쌉쌀한 그 쓴맛이 나거든요. 근데 원당을 넣어주면 그 쓴맛을 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홍화씨 분말입니다. 이걸 골고루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요 물은 홍화씨를 끓인 물입니다. 이 물을 한 컵인데 조금씩 부어가면서 반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쥐었을 때 쥐어지는 정도가 반죽이 잘 된 겁니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굵은 체에다 내려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내리시면 힘들기 때문에 나누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곱게 가루가 나왔죠. 여기에 건푸드를 넣어주시고요. 이것은 말린 단호박인데요.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물에 불리지 마시고 물에 가볍게 헹궈서 넣으시면 됩니다. 가볍게 이렇게 섞어 주시기 바랍니다. 굵게 썬 밤도 넣어주시고요. 콩을 한 컵만 넣어주시고 한 컵은 남겨놓으셨다 위에 예쁘게 장식하실 겁니다. 콩은 한 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섞어주시고요. 찐판 위에 면보를 깔아주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손쉽게 이렇게 종이 호일을 이용해서 찌게 되면 나름도 간편하답니다. 떡을 찌고 나면 붓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실리콘 찜 면보가 나오더라고요. 면보는 아닌데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깔아주시면 떡을 찔 때 나중에 떼어낼 때 아주 편하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살 버무린 이 반죽을 얹어주기 전에
밑에 모양을 내기 위해서 대추도 깔아주고, 또 밤도 깔아주시고요. 예쁘게 나오라고 대추를 나중에 빨간 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뒤집어 놓겠습니다. 영양가마는 서리태콩과 강낭콩, 또 흰 강낭콩을 준비했습니다.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콩이 있으면 병아리 콩도 좋고 여러 가지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모양이 예쁘겠죠? 이제 반죽을 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영양가 많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밤도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자, 콩을 이제 얹어서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예쁘게 했으면 밥솥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밥솥에 물을 2컵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찐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솥에 딸린 찐판도 있는데 저희는 오늘 이 실리콘 찐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떡을 집어넣습니다. 이제 솥을 닫아주시고요. 손마다 다 기능이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만능찜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능찜을 이용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만능찜이 눌러지면 시간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선택 버튼을 시간을 누르시면 되는데 40분에서 50분 정도면 떡이 완성이 됩니다. 솥에 따라서 50분을 둬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솥은 40분만 하면 떡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압력 취사를 누르고 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흰 종이를 떼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잘 늘어붙어서 잘 떼기 위해서 실리콘 찐판을 이렇게 얹어줬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여기에 단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꿀을 이용해서 토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모 문헌 신약 본초라는 책에 보면
부러진 뼈를 감쪽같이 이어주고 선천적으로 허약한 뼈를 모세처럼 단단하게 해주는 장수의 신약 홍화씨. 오래 다려 먹으면 장수식품으로 최고라고 합니다. 홍화씨가 장수의 비결인 이유는 뼈가 가루가 되어도 낫게 하고 뼈가 부러져도 빨리 낫게 하기 때문이라며, 뼈가 야무진 사람은 바로 죽는 일도, 중풍이 오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경기가 지난 여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골다공증에 씨를 빻아서 몇 개월간 차로 달여 마시면 좋아진다고 하며, 골연화증이나 선천적으로 뼈가 약한 어린이의 경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 중 홍화씨의 대표 성분으로 백금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백금 성분은 뼈가 부러지거나 부서졌을 경우 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홍화씨에 대한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홍화씨를 가장 손쉽게 섭취하는 방법은 물로 끓여서 수시로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 2리터에 볶은 홍화씨 한 줌, 이 정도 한 줌을 넣고 20여 분간 끓여주시면 뼈 건강에 도움이 주는 홍화물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끓인 물이 여기 있습니다. 생홍화씨는 살아있는 씨앗이라 자기를 보호하려는 독성이 있습니다. 이런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약불에 살짝 5분 정도 팬에 볶아서 독성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볶은 홍화씨 분말은 들깨와 맛이 거의 비슷하고 고소합니다. 각종 볶음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다진 밥에 홍화씨 한 스푼을 뿌려서 비벼 먹으면 맛이 고소하고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들기름을 조금 첨가해주면 더욱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심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리 충전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는 마음은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여러분, 내장산도 보시고 여백 노래도 불러보시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셨죠? 이번 시간은 비워진 마음에 귀한 보물을 채워주는 마인드 강연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은 박영선 학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월달 좋은 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참 오국백가가 풍성한 그런 결실의 계절을 우리 맞이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10월 달에 우리가 같이 동백실버대학을 통해서 같이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이 자주 이렇게 속을 때가 참 이래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에게 어느 날 이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이라크에 근무하는 미국인 장교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래 제가 아는 사람이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래 그 이라크 장교라는 그 사람이 내가 미국인인데 여기 이라크에 근무한 지가 지금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제대를 하면은 어디 가서 내가 살 것인가 이래 그 지도책을 놓고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이렇게 살기가 좋은 나라여서 대한민국에 가서 살기로 그래 정했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는데 혹시 저를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됩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라크에 장기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제가 월급을 받았는데 그래 제가 받은 그 월급이 돈으로 받지 않고 금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금을 현시가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아마 한 20억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래 제가 이 금을 한국으로 먼저 발송해 드릴 테니까 금을 좀 잘 보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예, 제가
뭐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장교라는 이 병사가 그런데 제가 지금 금을 한국으로 발송하려고 하니까 제게 현찰이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한국 가면은 그래 꼭 후사하겠습니다. 그래 현찰이 얼마 필요합니까? 예, 7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 이제 이 사람이 현찰 7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 700만 원을 보내주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 알아보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인 거예요. 그 사람이 속았죠. 속아서 700만 원 그렇게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사기를 당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생각을 믿어서 자기 자신에게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700만 원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립이 됩니다. 고립이 되어져서 자기 생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자기 생각을 믿고 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지고 작아지고 그러면서 마음에 원망이 많아지고 마음의 불평이 많아지고 살아가는 삶은 풍족하고 부유해졌는데 마음에는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삶은 넉넉하고 풍족하고 부유한데 마음이 고립이 되어져서 자기 생각 따라서 살고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고립이 되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한 이틀 전에 65살 되신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도 보니까 아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부유하고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은 삼성중공업 30년간 다니다가 정년퇴직해서 지금은 개인 택시를 하나 사서 이제 개인 택시 일을 하고 계시고 이분은 살아가는 삶이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어요.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는데 이분은 마음이 우울증에 걸려 있고 또 밤에는 잠을 못 자는 그런 불면증에 걸려 있고 그리고 입맛이 없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음식을 억지로 그냥 살려고 음식을 억지로 그렇게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래 그것 좀 이렇게 자기 삶을 좀 해결을 해달라고 저하고 이제 면담을 이제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살아가는 삶은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까 돈 버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들 딸 다 이제 뭐 출가시켜 보내고 늘 이제 자기 남편 아침에 일하러 가면은 혼자 이제 집에서 지내고 계시는데 그래 이분의 병이 뭐냐면은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병. 왜 그런 마음의 병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마음이 자기라는 세계 안에 다 고립이 된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그 보이스피싱을 당한 어떤 부인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인도 자기 생각 안에 고립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사기를 당한 거죠. 자기 자신에게 사기를 당한 것처럼 제가 만난 이 부인도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자신에게 고립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 이제 자기 생각을 따라가니까 그런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고통 속에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 자꾸만 어떤 그런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자꾸 만들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옳다는 이런 생각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만들어지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자기라는 세계 안에 고립이 딱 되는 거죠. 자, 우리 사람의 몸에 하루에 암세포가 3,000개에서 10,000개씩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암세포가 암세포를 이겨주는 그런 NK세포, 암세포를 잡아먹는 NK세포가 있어서 우리가 이 암 환자가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암세포의 특징이 뭐냐면은 암세포는 이 내 몸에 있는데도 이 뇌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내 몸에 있는 모든 이런 장기들, 몸에 있는 기관들은 다 뇌의 지시를 받고 다 움직이는데, 이 암세포는 이 뇌의 지시를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암세포는 자기 스스로 이 혈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그 피를 빨아먹고 그래 암세포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세포가 뭉치고 모이고 이래서 암 덩어리가 되면은 그때 이제 사람이 암 환자가 되어지는데, 이 암세포가 뇌에 이렇게 지시를 받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절대 안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늘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자기 마음만 믿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옳음을 주장하면서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고립이 되어져서 자기 생각만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신적인 계통에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 6.25 그 전쟁을 치렀죠. 우리나라는 아마 우리 모친님, 부친님들도 우리나라가 겪은 이 전쟁 때문에, 전쟁 후에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도 겪고 그때 가난에 시달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때 이제 6.25 전쟁 때에 미국에서 파병된 존이라는 그런 미국인 병사가 있었어요. 그래 이 미국인 병사가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지뢰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 지뢰를 밟아서 이 한쪽 발목이 날아가고 한쪽 팔이 날아가고 그리고 한쪽 눈이 날아가고 이렇게 이제 불구자가 된 거예요. 불구자가 되어서 이제 이 존은 일찍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 존이 미국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LA에 살고 있는데, LA에 살고 있는 엄마에게 존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 존이에요.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6.25 그 한국의 전쟁터에 갔는데 존 어디냐?
아, 예, 엄마, 저 전쟁 마치고 돌아왔어요. 엄마가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 그래, 존, 잘했다. 안 그래도 내가 늘 걱정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돌아와줘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다. 그래, 존 어디야? 빨리 집으로 와. 예, 엄마, 내일 집으로 갈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맛있는 음식 해놓고,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내일 빨리 오너라. 하면서 엄마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예, 엄마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 제가 부탁이 한 가지 있어요. 그래, 뭔데? 부탁 말해봐. 제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를 제가 같이 좀 데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전쟁터에서 한쪽 다리를 잃고, 한쪽 팔을 잃고, 한쪽 눈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이 친구와 함께 내가 인생을 영원히 그렇게 같이 살아야 돼요. 엄마, 그래서 내가 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래, 엄마가, 그래, 좋은 생각을 해봐라. 네가 그런 친구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네가 그 친구하고 어떻게 평생을 같이 지내겠느니? 한 일주일만 같이 있다가 그 친구는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조는, 엄마, 이 친구는 집도 없어요. 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 제가 같이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엄마는, 야, 존, 네가 전쟁터에 가더니만은 아주 감정적인 사람이 되었구나. 네가 생각을 한번 해보렴. 네가 그 친구하고 평생을 같이 살면은 네가 많이 불편해질 거야. 어떻게 네가 평생을 같이 데리고 살겠니? 친구의 형편이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일주일만 같이 있다가 그래 돌려보내기로 하자. 그랬는데 존이, 예, 엄마 알겠어요. 그래, 엄마, 그래, 안녕히 계세요. 엄마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시고 그래, 잘 사세요. 그래, 알았어. 내일, 그래, 좀 오늘아 내일 만나자 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래, 이제 엄마는 신이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아들이 돌아온다고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존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엄마가 막 기다리고 있는데 존이 오지를 않아서 이 엄마가 안절부절 하는데 전화가 따르릉 걸려왔어요. 아, 예, 거기 존의 집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여기는 어디 병원인데 존의 부모님이십니까? 예, 존의 엄마입니다. 예, 지금 병원에 한번 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의 엄마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존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존을 확인을 이렇게 보았는데, 보니까 존이 한쪽 눈이 없고,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는 거예요. 존이 엄마한테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이야기했다면, 엄마, 내가 전쟁터에서 한쪽 다리를 잃었고, 한쪽 팔을 잃고, 한쪽 눈을 잃었어요. 그런 자기 자신을 엄마한테 그대로 이야기했다면은 존이 아마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존은 엄마에게 자기가 전쟁터에서 지뢰를 밟아서 불구자가 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엄마가 오열을 하고 우는 거예요. 존, 왜 그게 너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왜 그게 너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하면서 존은 존 엄마는 막 우는 거예요. 엄마가 존이 전쟁터에서 한쪽 다리를 잃고 한쪽 팔을 잃고 한쪽 눈을 잃었다고 이야기했으면은 엄마가 그 존의 다리가 되어주고 팔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줘서 평생을 그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엄마가 그렇게 이제 오열하고 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조는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다 고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이나 자기의 허물이나 이것을 이야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닫고 사는 거지요. 마음을 닫고 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행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지금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부유한 시대가 되어져 있고 풍족한 시대가 되어져 있고 그래요. 그런데 형편은 부유하고 풍족한데 마음은 평안이 없고 마음은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은 불안하고 마음은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오름에 다 고립이 되어져서 자기 생각을 믿고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가 옳다는 자기 옳음을 가지고 삶을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은 이 옳음은 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도 연합을 방해해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옳은 사람이 되어지면은 부부라도 남남처럼 살아야 되고, 친구들지간에도 내가 옳아, 나는 저 친구보다 잘났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친구들과도 연합이 되어지지 않고 자기 홀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부유하고 풍족해서 먹을 것이 많고 살아가는 삶은 점점 편안해지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살 줄 아는 그런 정말 마음 자세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이래 드는 거죠. 우리 부처님, 모처님들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많이 이렇게 느껴보셨겠지만은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참 연약하고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무엇이든지 참 이렇게 부족한 이런 존재거든요. 사람이 뭔가 좀 가지고 있다고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부유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지식을 배웠고 학문을 배웠다고 해서 자기를 잘났다고 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학문과 지식도 배우면은 배울수록 사람이 부족함을 알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욕망이라는 것도 채우면 채울수록 욕망이 더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라는 인간은 참 이렇게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 사실을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는 마음에 선한 것이 없어, 나는 마음이 악한 사람이야, 나는 악한 사람이야, 그런 자기 자신을 알아서 마음을 꼭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되어져서 마음을 열 줄 알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 마음 안에 지혜가 막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크게 여길 줄 알고, 그러면서
마음이 감사해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런 마음들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지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마음의 본성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들이 죄를 짓고 악하게 살고 마음에도 악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을 죄를 짓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참 어릴 때부터 방탕한 삶을 만일에 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친구들하고 늘 우리 동네에서 술을 마시고 그랬는데 우리 동네 그 아주머니가 늘 가면은 술을 외상으로 술을 많이 줘요. 그러면 친구하고 가가지고 늘 이제 그 외상으로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럼 그 장부에다가 오늘 누구 얼마 그 아줌마가 쭉 기록해 놓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줌마가 명절이 되면은 예산값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뭐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값 달라고 하면 이제 그 집에 술 마시러 안 가요. 그런데 이제 이제 아주머니가 제가 이제 예산값을 못 갚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예산값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학생들한테 술을 팔았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막 한바탕 이제 어머니하고 그 아줌마하고 싸움이 한바탕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아들이 이제 지은 죄니까 엄마가 예산값을 다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예산값을 다 갚아주셔서 이렇게 가보면은 이제 예산값이 없어요. 그 이제 장부에 보면은 다 이렇게 지워놨어요. 나는 예산값을 못 갚는데 우리 엄마가 예산값을 다 갚아주셔가지고 장부에 그 이제 예산값 다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나는 평생을 살면서 죄를 짓고 그래 사는데 내가 그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갚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의롭게 되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 부친님, 모친님들도 살아오시면서 참 이런저런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친님, 모친님 모두를 의롭게 해놓았고 거룩하게 해놓았다는 그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시면서 남은 인생의 삶 속에 그런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인드 교육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지네요. 자기를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했다면 결과가 달라지고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졌어요. 어르신들도 힘든 일들을 마음에 묻어두지 말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열고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